챕터 1.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 일론 머스크는 현대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은 그가 왜 그렇게 비범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971년 6월 28일,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에서 엔지니어 아버지 롤 머스크와 모델 어머니 이메랄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로, 특히 어머니는 69세가 되어서도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롤 머스크는 높은 IQ를 지닌 전문가였지만 그로 인한 가혹한 훈육 방식은 종종 일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가정의 환경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을 읽으며 과학, 철학, 그리고 판타지 및 공상과학 소설에 매료되었던 일론은 자연스럽게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고, 이런 욕구는 그가 대담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머스크는 학교에서의 폭력과 가족 내 불화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더 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졌으며, 이러한 가정 환경은 머스크가 평생을 통해 극복해야 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린 일론은 아버지에게서 멸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어떻게 불행의 출발점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한 경험은 그를 냉철한 비즈니스 인물로 만들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여행을 꿈꾸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혁신을 이끌어내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그는 스스로가 겪어온 고통을 넘어서는 미래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그로 하여금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은 그가 현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과거에서 드러나는 고난과 역경은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그 후에 더욱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보여주었고, 그의 여정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가를 깊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인류와 우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챕터 2.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컴퓨터에 대한 열정.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그의 인생과 경력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이혼 후 10살 때 아버지와 두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됩니다. 일론이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는 비싼 코모도비스 컴퓨터를 아버지에게 설득해 구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싼 컴퓨터를 손에 쥐고 홀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에 전념하게 되면서 그의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는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독서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쌓았고, 이러한 독서 경험은 그가 과학, 철학, 그리고 문학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12살 때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여 제작한 것이었으며, 당시 $500의 가치로 달러 1200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프로그래밍 능력뿐만 아니라 제품을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머스크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심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은 그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성향이었지만 컴퓨터와 게임은 그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입시 준비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10대 후반,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고자 결심했습니다. 1989년 캐나다로 이민을 온 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시애틀에 있는 퀸즈 대학에서 공부하며 기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으며 NASA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기도 하는 등 그의 열정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이루겠다는 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열정의 끝에서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신화를 창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주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그가 단순한 소년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흥미롭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과 열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챕터 3. 일론 머스크의 대학 생활과 초기 사업 경험. 일론 머스크는 그의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사업가로서의 기질과 혁신적 사고를 키워갔습니다. 퀸즈 대학교에서 2학년을 마친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장학금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을 느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통나무를 팔고 컴퓨터를 조립하며 하루하루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강한 생존 본능과 사업가적인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는 퀸즈 대학교 시절 더 큰 집을 빌려 다른 학생들에게 방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이상의 친구들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파티를 기획하는 사업적 마인드를 발휘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을 파티 공간으로 활용하며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처럼 말이죠. 대학 생활 동안 머스크는 전기차와 태양광 에너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가 나중에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당찬 비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여러 교수님과 동료학자들은 그의 기술 지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는 그가 나중에 기술 기업을 창립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대학 생활은 그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교에 진학한 후 단 이틀 만에 중퇴합니다. 이는 그의 사업의 잠재력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전통적인 학업의 길과의 이별을 감행했습니다. 하루에 $1로 살아보기 라는 실험은 그의 사업가로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사서 한 달간 생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창업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995년 그는 동생과 함께 첫 번째 인터넷 스타트업인 지비를 설립했습니다. 지비는 당시 신문사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회사였습니다. 머스크의 지비는 결국 4년 후 $3억 매각되며 그에게 억만장자라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적 지식을 넘어 실제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론 머스크의 대학 생활과 초기 사업 경험은
그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주었고 미래의 혁신적인 기업가로서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노력은 그를 단순한 학생이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그를 만들어낸 만큼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세대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보며 나의 꿈은 무엇인지? 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연속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일론 머스크의 X. 캄 창립과 페이팔의 성공. 일론 머스크의 X. 캄 창립과 페이팔의 성공은 단순한 경영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혁신, 갈등, 변화의 연대기를 담고 있으며 머스크가 어떻게 금융업계를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999년 머스크는 이메일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캄이라는 인터넷 은행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온라인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캄의 초창기에는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머스크는 CEO 자리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이때는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캄은 2000년 상반기 경쟁사인 콤피니티 CONFINITY와 합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병 후 회사 이름이 페이팔로 바뀌게 되며 머스크가 창설한 이 회사는 그 후로 유명한 결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페이팔은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에서 머스크는 약 2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는 그가 나중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창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페이팔의 성공은 머스크에게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프로젝트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페이팔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부를 넘어서 머스크에게 페이팔 마피아라는 독특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합니다. 페이팔의 초기 직원들과 창립자들은 이후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을 설립하고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페이팔은 단순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상으로 이후의 실리콘밸리를 이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모터스, 유튜브, 링크드인 등 다양한 기업들은 모두 그들의 경험과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혁신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사업 경험을 활용하고 서로의 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페이팔의 초기 갈등 상황에서 머스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은 그가 미래를 더 밝고 개선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이야기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번 기업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환경과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이팔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믿음이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로서의 위상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사업 성공의 모델이 아닌 강한 지혜와 비전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챕터 5. 테슬라의 창립과 혁신적인 전기차 전략.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친환경 전기차 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그 이름은 19세기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초기에는 전기차라는 개념이 아직 대중에게 생소하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시기에 이들은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되며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테슬라는 사실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머스크는 실패한 전기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급 스포츠카 시장으로 뛰어들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고급 스포츠카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2006년 최초 모델인 로드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로드스터는 전기차의 성능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번의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과 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가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전기차는 더 이상 느리고 비싼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드스터의 가격은 약 10만 9천 달러로 고가였기 때문에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2년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했습니다. 모델 S는 대중차 시장의 전기차 혁명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며 고급 세단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었고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델 S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 경쟁사들의 전력 질주를 촉발했습니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전략으로 테슬라의 모든 전기차 기술을 공개하며 다른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테슬라가 전기차 기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 세상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가속화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 이상의 목표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존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후 모델 X 그리고 모델 3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대량 생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모델 3의 출시는 테슬라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뛰어난 성능을 무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반응은 결국 전기차가 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 또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단순히 전기차 혁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도 큰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머스크의 열정과 비전이 어떻게 산업을 재편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안고 나아가며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창립과 혁신적인 전기차 전략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술, 그리고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가 있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챕터 6. 사이버트럭의 도전과 일론 머스크의 비전. 2019년 11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첫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CYBR-TR-UCK를 공개하며 자동차 산업에 또다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 픽업 트럭과는 전혀 다른 저세상 디자인은 많은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연상시키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직선 위주의 강렬한 디자인은 혁신적인 매력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깡통 로봇 같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본 홀츠하우제는 출시 행사에서 해머를 들고 차체를 두드리며 내구성을 시연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연이 아닌 구권총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점. 강력하게 강조하면서도 유리창의 강도를 시험해보기 위해 던진 쇠구슬이 유리를 깨트리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은 선주문만 20만 대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트럭이라는 모델은 테슬라가 픽업 트럭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픽업 트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테슬라에게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통적인 디자인 대신 독특한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적인 독특함을 넘어서 테슬라만의 혁신적인 기술과 브랜드 이미지를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소재를 채택했습니다. 이 소재는 캠핑 장비에서부터 고급 가전제품, 심지어 우주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간 자동차 차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성형이 까다로워 제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사이버 트럭의 차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강도가 뛰어나고 부식에 강해 자동차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트럭의 모든 부분을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머스크는 차량의 모든 부분을 10미크론 미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 과정은 그 자체로도 테슬라의 혁신적인 정신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의 개발에 있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제조의 전반적인 공정을 혁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은 자동차 업계 내에서의 신소재 탐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 방식을 탈피하고 자동차 필요와 환경 규제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트럭의 도전은 단순히 디자인의 한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우주 탐사라는 거시적인 목표에서도 나타나듯 지구의 환경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간의 기술적 도전과 진화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사이버 트럭은 이러한 철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유한 비전과 디자인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테슬라의 정신이 담긴 사이버 트럭은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챕터 7. 스페이스X의 설립과 혁신적 발전. 스페이스X는 2002년 6월 일론 머스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구 이외의 행성으로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 산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페이팔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으로 스페이스X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섰습니다. 설립 초기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인 팔콘 1은 2006년 3월에 발사되었지만 발사 사고로 인해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을 독려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네 번째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로켓의 재사용입니다. 전통적인 우주 발사 시스템은 대개 로켓을 한번 발사한 뒤 폐기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재사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5년 스페이스X는 팔콘 9의 첫 번째 단계 회수에 성공하면서 이 목표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대 혁신이었죠. 우주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이 자원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스페이스X는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내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은 현재까지 99%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차례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NASA와 협력하여 크루 드래곤 캡슐을 통해 민간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 ISS로 성공적으로 수송하였고 이는 민간 기업의 우주 비행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가 부재한 지역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은 위성을 띄워두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현재 6,000개 이상의 위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일한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우주 탐사의 최종 목표인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스페이스X의 모든 프로젝트는 이 비전과 일치하며 실제로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챕터 8.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경험과 가족. 일론 머스크는 그의 가족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의 결혼과 6개의 인물 사이에서 태어난 11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가족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일으킨 2차례의 결혼은 그가 2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포함한 자녀들을 낳으면서 더욱 흥미롭게 얽히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저스틴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네바다는 불행하게도 영아 시절의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의 이혼을 겪었고 현재는 유명한 음악가 그레임스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레임스와의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는 그의 6번째 아들로서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은 그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감정적으로도 많은 기복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머스크의 개인적인 삶은 단순한 부와 성공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죠.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방문할 때 자녀들을 동반시켜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사업가로서의 성공 못지않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함께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가족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러한 가족 관계는 자신의 신념과 창의적인 비전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여성기지 건설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짊어진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철학은 그의 비전과 기업 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설립한 스페이스X,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우주 탐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탐색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그는 인간적이고 복잡한 감정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가 지닌 비전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기업가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는 항상 미래를 고민하며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챕터 9.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가 최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하여 옵티머스 아프티머스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을 통해 인류의 일상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는 향후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1. 옵티머스의 탄생 배경. 옵티머스는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존재로 각광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산성 향상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AI의 진화는 이런 로봇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요 기능과 혁신. 옵티머스가 가진 주요 기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 내에서 옵티머스는 재료 운반, 조립, 작업 또는 고장난 기계의 수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안전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적 영향과 기대.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게 되면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부 직업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직업들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운영자나 프로그램 개발자 같은 직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고유한 직무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4. 기술적 도전 과제. 물론 옵티머스의 개발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인간과의 안전한 상호작용, 윤리적 문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로봇이 인간과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전망.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직업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옵티머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류는 일상에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로봇과 협력하는 미래, 기대 반 우려 반의 감정을 안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로 이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보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